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시대.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AI, 머신러닝 등의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로 기존 데이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다양한 자료가 빠르게 생성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빅데이터의 가치가 측정됩니다. 마케팅 분야에서는 고객들의 구매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행태를 파악하여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들의 건강 정보를 분석하여 질병 예방과 치료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분석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란 데이터의 패턴을 파악해 의미를 도출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유리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데이터란 무엇일까요? 데이터란 문자, 숫자, 소리, 그림, 영상, 단어 등의 형태로 된 의미 단위로 보통 연구나 조사 등의 바탕이 되는 재료를 말한다고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타인에게 공유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형태인 문자나 숫자, 소리, 그림, 영상, 행동 등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정확한 형태로 정의하지 않는다면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맛을 느끼고 표현하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음식의 간을 조금 싱겁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간장 조금, 간장 한 숟가락 등으로 간장의 양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간장 15ml라고 숫자로 표현한다면 발화자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의 목적인 객관적 결과 도출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를 측정 가능한 표현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표현의 객관화를 위해 영화가 재미없다 라는 표현은 관람객 평점 1점으로, 춥다 라는 표현은 체감온도 영하 20도로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차가 있는 데이터의 형태를 수치화하여 측정 가능한 형태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목적은 더 나은 의사를 결정하는 것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구글 검색 결과 관리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글에는 수많은 문서가 있습니다. 관리자는 수많은 문서들 중 사용자의 검색 의도에 가장 부합하는 문서를 위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이에 부합하는 문서는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글이 사용하는 척도 중 하나는 문서에서 사람이 머무는 지속 시간을 보는 것입니다. 선택한 문서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다시 검색 결과로 돌아와 다음 순위 문서를 클릭하겠죠? 즉, 사용자가 뒤로 가기 버튼 클릭의 유무로 해당 문서가 검색 의도를 충족시켰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마이닝을 사용하면 웹페이지에 머무는 시간, 클릭 현황 등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마이닝은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고 이를 패턴이나 규칙 등으로 표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렇게 찾아낸 패턴은 향후 검색 결과를 더욱 개선하고 사용자의 검색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때 우리가 관찰한 데이터에 있는 패턴이나 관계를 수학적인 표현으로 재해석하여 수식으로 표현하는 작업을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모델링 작업은 복잡한 현실 세계의 현상을 단순화하고 일반화하여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를 얻으려면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과 분석은 도덕적,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활용해야 합니다. 영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풍부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입니다. 데이터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상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시간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핵심 개념 체크입니다.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과학은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는 학문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한 후 통계적 방법이나 기계학습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해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의 더 나은 결정을 돕게 되고 과학적 연구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 과학은 분석뿐만 아니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됩니다. 데이터 과학은 어떻게 탄생하고 발전하였을까요? 데이터의 역사는 인류가 문자를 발명하고 역사를 기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에서 인구수와 토지 면적 데이터를 국가 경영에 활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7세기 이후 확률론의 발전으로 통계학이 등장하였는데요. 통계학의 발전으로 데이터 분석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의 급증으로 전통적인 데이터 분석에는 한계가 발생하였는데요. 그 후 컴퓨터 공학과 기계학습의 발전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실에 응용하는 데이터 과학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드류 코너이의 데이터 과학 벤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데요. 데이터 과학은 컴퓨터 공학, 수학, 통계학, 도메인 지식의 결합으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수학과 통계학 지식의 검증 없이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을 경우 잘못된 분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 구역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도메인 지식은 분석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올빼미 버스 관련입니다. 2년 전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완화되면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심야에 서울을 달리는 대중교통수단 올빼미 버스가 일상 회복 추세에 발맞춰 확대 운행에 들어갑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2013년 서울시가 도입한 심야버스입니다. 밤샘 운행하는 버스의 별칭은 올빼미 버스. 지하철이 끊긴 심야 시간, 택시 타기 부담스러운 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2,8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시민 호응이 좋은 올빼미 버스가 오는 18일부터 확대 운행됩니다. 잠실역에서 왕십리역을 잇는 N32번과 천호역에서 강남역을 잇는 N34번 등 6개를 새로 구축해 노선이 14개로 늘어납니다. 통신과 교통카드 등 빅데이터 2억 건을 분석해 심야 시간 이동 사각 지역을 연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주요 상권 연계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빼미 버스 확대 운행으로 동서, 남북 간의 이동 연계성을 높여 서울 전역으로 촘촘하게 심야버스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빼미 버스는 매일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운행되고 이용 요금은 2,150원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심야 시간대의 시민들의 안전한 귓가를 위해 심야버스 노선을 개편하였는데요. 휴대전화 사용 기록, 택시 승하차 이용 기록 등으로 유동인구 패턴을 확인한 후 새로운 노선을 신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학조사의 시초인 콜레라 지도입니다. 19세기 인도를 시작으로 러시아, 유럽, 영국 그리고 동아시아로 콜레라가 전파되면서 전 세계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사망률이 최고 70%에 육박하는 콜레라. 한 번 발병되면 열흘 안에 수천 명 이상이 죽어나갔는데 조선시대 백성들 역시 콜레라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10명 중 1명이 콜레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당시 조선왕조실록 순조 21년 8월 22일자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있다. 이름도 모를 괴질이 서쪽 변방에서 발생하여 도성에 번지고 여러 도에 만연하였다. 옛날에 처방에도 없어 의원들이 증세를 알 수 없다. 특히 콜레라는 런던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퍼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 골목당 100만 명 이상 인구의 배설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가 우물물이 되었던 19세기 런던. 위생 개념이 없던 당시에 콜레라는 대표적 희귀성 질환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매연이 심한 도시에서 사망자가 속출하자 많은 사람들은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 퍼지는 독이라고 확신했는데 이때 다른 의견을 제기한 단 한 사람, 존 스노. 그는 하수를 버리는 곳과 인접한 상수도 시설에 물을 먹은 사람들이 콜레라에 걸렸다는 점을 밝혀냈다. 이는 가장 최초의 역학조사였던 것.
이후 스노 박사는 보건위생의 중요성을 알리며 런던을 공포에 빠뜨린 콜레라균을 종식시켰다. 1854년 영국 런던의 전염병 환자가 급증하게 되어 의사인 존 스노우가 역학 조사를 통해 지도의 환자 위치를 표현하여 분석하였는데요. 그 결과 사람들의 식수원으로 삼은 우물이 오염원인 것을 확인하여 콜레라의 원인임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최초의 역학 조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게 한 원형 차트입니다. 자, 또 다른 의료 속에 숨어있는 수학 이야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의의 천사로 불리는 나이팅게일은 네. 사회통계학 활용의 개척자로 불려요. 네. 부상병 간호를 하다가 전투에서 죽은 병사의 수보다 비위생적인 병원에서 죽은 병사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것을 통계 그래프로 나타냈던 거 우리 수다학에서 배운 적 있죠. 네, 생각납니다. 이게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로 쫙 그려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았던. 이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 사망률은 6개월 만에 42%에서 2%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그 생명을 구한 거네요. 6개월 만에 42%에서 2%면 네네.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냥 사망률이 줄었대 이것이 아니고요. 네. 이렇게 기간과 사망률을 수치로 표현하니까 어때요? 나이팅게일이 작성했던 맨드라미 다이어그램이 정말 유용한 거였구나. 수학이 대단한 일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네. 아니 그냥 무턱대고 병상을 좀 늘려주세요. 그냥 좀 위생적으로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냥 그렇지. 이렇게만 주장했다면 뭐 정확한 어떤 그 통계나 수치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정말 제대로 그 수학의 힘을 발휘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854년 크림 전쟁 당시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죽는 병사의 수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간호사였던 나이팅게일은 환자 상태를 데이터화하여 로즈 다이어그램을 만들어 정부의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라이딩을 위한 자전거 이동 경로 분석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라이딩을 위한 이동 경로를 분석하였는데요. 출발지와 목적지를 연결하는 시각화 작업을 통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출발한 지역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월간 자전거 이용률 분석 결과를 통해 연중 5월부터 9월까지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패턴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해 볼까요?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해 내는 학문으로 다양한 기술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기계학습 등의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과학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례입니다.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말해보세요. 유동인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야버스 노선 수립, 환자들의 자택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콜레라 정보,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한 원형 차트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과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데이터 과학은 분석뿐만 아니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은 중요한 핵심 역량이 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입니다. 먼저 데이터 과학이란 무엇인지 학습하였습니다. 그 후 데이터 과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과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